이번 순서는 제주를 소재로 한 책을 통해 우리 제주의 역사와 문화 그리고 제주 사람들의 삶을 만나는 책 속의 제주 시간입니다. 모슬포에서 책방을 운영하는 신의주 책방지기가 함께하는데요. 7월에는 여름에 만나는 식물책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책 빨리 만나볼게요. 네. 벌써 7월의 마지막 주차입니다. 네. 오늘은요, 또 아주 오랜만에 말랑말랑한 그림책 한 권을 가지고 왔는데요. 남녀노소 누구나 아주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림책이죠. 월든 숲에서의 1년이라는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월든이라는 책은요, 사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가 쓴 굉장히 유명한 고전 문학 중에 한 권이죠. 이 숲속에서 보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연의 섭리를 깨닫고 존경하는 마음, 그리고 또 물질 만능주의와 문명 사회에 대해 비판한 그의 대표적인 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책을 이탈리아의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죠. 지오반니 만나 작가의 그림을 입혀서 어른도 아이도 모두 다 같이 읽을 수 있도록 한 권의 그림책으로 낸 책이 오늘 바로 소개해드릴 책이기도 합니다. 따뜻한 색채의 그림과 감상하시면 좋을 책이기도 합니다. 사실 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미국의 유명한 작가이자 철학자인데요. 책 소개에 앞서서 이분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을 해주셨던 것처럼요. 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 정말 유명하죠. 또 19세기를 대표하는 미국의 유명한 사상가이자 그리고 또 문학가이기도 합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세속적인 명예나 부나 이런 것들에 관심을 두지 않고 자연과 함께하는 아주 단순하고 또 소박한 삶을 지향했다고 하는데요. 그가 주창했던 단순한 생활, 또 절대적인 자유의 추구, 자연과 더불어 항상 깨어있는 삶, 실천을 통한 교육이라는 그런 이념들은 세월이 바뀌어도 아직도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침을 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의 신념은 책 월든에서 가장 잘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책은 대안적인 삶의 모델을 수려한 문장으로 써냈다는 평을 받으면서 미국 산문문학의 고전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또 1849년에 쓴 그의 또 다른 대표작이죠. 시민불복종이라는 책은요. 1960년대의 흑인 민권운동 등에 가장 크게 영향력을 끼치기도 했고요. 또 국내에서도 법정 스님이 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책을 추천하면서 아직까지도 많이 읽히고 있는 책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또 환경에 대한 이슈가 점점 커지면서요. 현대에 이르러서 더욱더 주목받고 있는 근대 사상가 중 한 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월든이라는 작품은 워낙 유명한 책이라서 그 개정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네. 그림책으로 만나는 월드는 또 원작과는 또 다른 느낌일 것 같은데 어떤가요? 네, 맞습니다. 개정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또 이제 어떤 면으로 본다면 이렇게 좋은 책을 여러 의미로 해석하는 것은 어찌 보면 건강한 책 문화를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그러네요. 이 월든이라는 원작은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28세가 되던 젊은 나이에 월든 호숫가의 숲으로 들어가서 2년 2개월 동안 지냈던 이야기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자전적인 이야기이기도 한데요.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이 그림책은요,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고도 불리는 상이죠.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상을 수상한 이탈리아 출신의 지오반니 만나가 글에 활력을 불어넣은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요, 원작과는 조금 다르게 좀 더 이 그림과 함께 감상해 볼 수 있어서 좀 더 글이 풍성하게 다가오기도 합니다. 네, 사실 월든이 내용이 긴 책이잖아요. 네. 그 오늘 소개해 주신 이 월든 숲속에서 1년은 그 내용을 조금 더 간결하게 풀어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요, 월든의 한 호숫가의 숲에 아주 조그만한 집을 스스로 짓고 그곳에서 생활했다고 하는데요. 집의 길이가 5m가 채 되지 않는 널빤지로 된 아주 작은 집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살기에는 충분했다고 하는데요. 소로는 집 뒤의 소나무 숲을 자신만의 응접실로 여기면서 자연과 친화적인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그의 이웃은 날마다 아침이면 찌찌찌 하고 노래를 부르는 새들인데요. 숲에서 다정한 이웃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기도 하고 또 열심히 콩밭을 일구면서 육체노동으로 아주 뜨거운 여름날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렇게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1년을 보내고 나니 비록 돈은 없지만 햇빛 찬란하게 빛나는 시간과 여름날을 마음껏 누렸다는 점에서 나는 부자였다.
라고 어떤 좀 충만해진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 그림책이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이 소로가 월든 호숫가에 오두막을 짓고 또 독립적인 생활을 하게 된 어떤 특별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이 정말 젊은 청년이잖아요. 만 네. 28세라는 나이가. 이 젊은 청년이었던 이 소로가 그렇게 숲에서 자신만의 집을 짓고 이렇게 삶을 일구게 된 그 결심이 있게 됐는데요. 바로 좀 더 주도적인 삶을 살고 싶다라는 결심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책 앞에 머리말에 잘 나와 있는데요. 그 부분을 같이 읽어드릴게요. 내가 숲으로 들어간 것은 내 나름대로의 인생을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이를테면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과 정면으로 부딪혀서 나 자신이 인생의 가르침을 온전히 익힐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였다. 그리고 언젠가 죽음을 맞게 되었을 때 내가 인생을 헛되이 살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싶어서였다. 나는 삶이 아닌 삶을 살고 싶지 않았다. 살 만큼 소중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나는 한순간이라도 깊이 있게 살면서 삶을 있는 그대로 느끼고 받아들이고 싶었다. 또 스파르타 사람처럼 강인한 태도로 살면서 삶이 아닌 것들을 모두 물리치고 싶었다. 삶을 뿌리까지 바짝 잘라내어 구석으로 몰아간 다음 가장 낮은 곳까지 끌어내려서 그것이 천박한 것으로 드러나면 그 적나라한 모습을 세상에 널리 알리고 싶었다. 그와 반대로 삶이 숭고한 것이면 직접 체험하면서 그 사실을 깨달아 다음에 글을 쓸 때 그에 대해 정확하고 충실하게 전하고 싶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아름다운 월든 호숫가에 살면서 진정 가치 있는 삶에 대한 많은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그리고 특히 월드는 출간된 당시보다 오늘의 우리에게 좀 더 절실하게 다가오는 책이기도 하죠. 그렇죠. 사실 이 소로가요, 주구장창 이제 그 일생 동안 말했던 것들이 정말 소박한 삶, 간소한 삶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지금의 어떤 제로 웨이스트 라이프와 일맥상통하는 부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결심을 하게 되었냐 하면요. 일종의 자신만의 모험이긴 했는데요. 그가 보기엔 많은 사람들이 집을 구입하기 위해 혹은 어떤 재산을 불리기 위해서 노예처럼 생활하는 그야말로 어떤 자본에 잠식당하는 그런 삶을 산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부와 명예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건강하게 살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는 삶이 가능한지를 직접 실험을 해본 거죠. 이렇게 작은 집을 짓고요. 또 작게 농사를 짓고 물고기를 잡으면서 최대한 많이 사색하고 또 여유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말인 거죠. 이렇게 바로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말한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자유인의 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스스로 노력해서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을 꿈꿨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했던 그 시절이나 그리고 또 현대에 와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이 월든 숲속에서의 1년은 간소하고 순수한 일상을 꾸려간 소로의 삶이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잘 표현되어 있는데요.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다면 한 가지 좀 더 소개해 주시죠. 아, 네. 책을 좀 천천히 보시면요. 이 소로가 직접 이제 집을 짓는 그런 내용이 좀 잘 나옵니다. 아주 소박하고 작은 오두막인데 자급자족이 가능하다라는 어떤 그런 것들을 증명으로 좀 내세운 증거물이기도 하죠. 그런데 제가 좀 궁금증이 생겨서 좀 더 알아본 게 있는데요. 우리가 사실 이런 삶이 가능하게 하려면 집을 짓는 데에도 우리는 좀 기술이 없으니까 돈이 많이 들게 마련인데요. 그래서 좀 불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 소로는요, 사실 집을 단 한 번도 지어본 경험이 없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육체 노동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집을 스스로 지어냈다고 하는데요. 그가 당시에 건축 비용으로 지출한 비용이 28달러가 조금 넘는 금액이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 하버드 대학교의 기숙사 1년 방세가 30달러였다고 하니까요.
1년 방세로 평생을 거주할 수 있는 자신만의 집을 지은 셈인 거죠. 요즘 이 친환경적인 삶이나 아까 말씀하셨던 제로 웨이스트 삶에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뭔가 단순하면서도 소박한 삶을 이 소로에게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정말 요새 제로 웨이스트 운동 정말 많이 하시잖아요. 뭐 마트를 갈 때에도 장바구니를 들고 가고 또 새로 사는 것보다는 중고마켓에서 구입을 하면서 대안적인 소비로 우리 삶을 좀 일구고 있는데요. 이렇게 소로가 지향했던 것이 어찌 보면 자연과 조화로운 관계에서 가능한 한 적게 소비하고 또 자신의 노동으로 삶을 일궈내는 것이어서 좀 본받을 점이 많다고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저자가 원작 월든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다고요. 아, 네. 소로는요, 이 월든에서 정말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내용을 좀 읽어드리자면요. 네. 간소하게 살라. 제발 바라건대 여러분의 일을 2가지나 3가지로 줄일 것이며 100가지나 1000가지가 되도록 하지 말라. 100만 대신에 5이나 6가지만 셀 것이며 계산은 엄지손톱에 할 수 있도록 하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 집을 사고 그리고 또 투자도 해야 되고 좀 여유가 되면 여행도 가야 되고 하는 이런 삶이 사실 우리네 일상인데요. 이렇게 월드는 현대사회의 어떤 물질 문명에 사로잡힌 우리에게 비판적인 성찰과 함께 자연의 소중함 또 인간이 살아가는 본연의 목적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보게끔 합니다. 네. 7월 주제가 여름에 함께하면 좋을 식물책인데요. 특별히 이 책을 추천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 네. 저는 소로가 지향했던 삶을 결국에는 정말 자연에서 비롯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식물이나 나무들이 자라는 모양이나 이런 형태를 가만히 좀 살펴보면요. 정말 과한 것이 없거든요. 적당한 햇빛, 적당한 물이 있는 곳이라면 식물들은 스스로 노력해서 가지를 뻗고 스스로 꽃을 개화시키기도 합니다. 우리가 닮아야 할 어떤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또 원작이 너무나 유명하기도 하지만요. 미래를 책임질 우리 아이들과도 이 소로의 생각이 담긴 고전 문학을 함께 볼 수 있는 그런 아주 편안한 그림책이라서 꼭 한번 추천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오늘 만나본 책은 소로의 월든을 쉽고 간결하게 풀어낸 그림책인데요. 따뜻한 수채화 그림과 함께 소박하지만 더할 나위 없이 충만했던 그의 삶을 책으로 느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책 속의 제주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신의주 책방직이었습니다. 오늘도 책 소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